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됐던 우리 증시가 6월에는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6월 증시 전망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했던 2차 전지주 역시 반등세를 펼치면서 모처럼 투자자들을 웃게 했습니다. 업황 개선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반짝 상승으로 그치는 걸까요?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까요? 잠시 후 섹터 전망과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10분의 1 주식 분할이 시행되는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 상승에 또다시 기름을 부어줄까요? 반도체주 전망은 물론 탑픽 종목 5스타가 엄선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태훈,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부진한 장세 속에서 이번 주 새로운 테마주가 등장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유전 테마주가 들썩였습니다. 미국 탐사업체 대표가 직접 방한해서 또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네, 일단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써 유전 테마주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번 동해 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이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기업인데요. 이곳에 아브레우 대표가 5일 날 방한을 했습니다. 이 액트지오는 신생 기업이고요. 아브레우 대표는 엑손모빌 디젤 그룹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액트지오의 규모 자체가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 능력에 의문부호가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레우 대표 자체로 보면은 최대 심해 가스전인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구나 엑소모빌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력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의 발표 이후 석유, 가스 단어가 들어간 종목들 대부분이 급등세를 연출하는 등 강력한 테마 장세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죠. 네. 뭐 테마주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짝거리다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먼저는 석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많이 했고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이죠. 또 유정용 강관을 만드는 기업들, 철강 관련주들, 스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시멘트 관련주들까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장중 고점을 찍고 떨어진 것을 보면 이제 땡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이번 테마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는 상황인데요. 석유가스전의 수익성을 아직 알 수 없다 보니까 묻지마 상승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로 접근해볼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동해 유전 테마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초보자는 접근하면 안 된다. 고점 추격 매수는 금지. 묻지마 상승, 반짝 테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세 분 모두 좀 투자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네요. 네. 사실 테마주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큰 재료냐 아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 재료는 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전이 뭐 그만큼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직접 파봐야 되는데 그 경제성이라든가 뭐 개발비를 포함해서 이런 걸로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광구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발표가 조금 너무 일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관심을 둔다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역시 추가적인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손실권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그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이후 기존 대장주던 동양철관, 화성밸브와 같은 종목들이 급락 구간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 상한가에 진입했던 우린 PTS와 서암기계공업, 네, 새로운 대장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들 종목도 상한가 이후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기대감에 따른 섣부른 투자는 반드시 주의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AI 반도체 최강자죠.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중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애플과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0대 1 주식 분할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주가를 좀 예상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좀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위에 이제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고점을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유력 증권사들도 1,5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하는 증권사부터 그리고 이제 조정을 전망하는 증권사까지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주가에 한번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자면 액면 분할 이슈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시 시장의 평균 상승률보다 약 2배 정도 상승을 더하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이런 점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액면 분할 이후에 다우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액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잘 편입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1 액면 분할을 하면 주가가 140달러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우 지수에 편입된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목표가를 한번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액면 분할 이후에 140달러대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쭉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한 종목들은 하락 추세로 전환할 때 대부분은 장대 음봉을 기록한 다음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엔비디아가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만큼 엔비디아의 울고 웃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보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테스트 실패설을 직접 부인하면서 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네, 일단 보도 자체는 로이터 통신에서 기습적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주가 면에서는 테러를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크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 과정에서 보완할 점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왜곡돼서 보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도 이 점을 강조를 했으며 지난 5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입장을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거래처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독보적으로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한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결코 삼성전자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 공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시소 게임하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쉬어가는 듯했던 SK하이닉스 주가가 또 마지막 거래일에 당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20만 원을 돌파했죠. 네, 직전 고점 근처인 20만 7,500원, 직전 고점이 21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잠깐 밀렸었는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결국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엔비디아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의 그 액면 분할 이후에 흐름을 같이 따라갈 것이야 하는 건데 전체적인 추세는 같이 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좋은 흐름들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A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추격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가운데 누가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살아나는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라는 물음에 삼성전자를 선택한 의견이 앞섰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하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은 이제 SK하이닉스를 선택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의견이 바뀌었을지 궁금한데 여기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김태훈 대표님은 SK하이닉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꼭 둘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하라고 해서요. 저도 괴로운데요. 일단 둘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제 저는 SK하이닉스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고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HBM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에 따른 밸류 우위성, 네,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HBM에서 기술력은 뭐 여러 번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밸류에서 우위성을 말씀드리면 시총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49조 대 461조.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시총의 약 32% 정도입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조 9천억 대 6조 6천억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약 44% 수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항상 SK하이닉스만 조금 강조를 드려서 뭐 삼성전자도 조금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 HBM 납품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확대 그리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좋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구 대표님은 삼성전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당장 선도주는 하이닉스. 네. 그러나 추격자는 삼성전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뛰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타트를 먼저 한 거죠. 삼성전자는 아직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발열 문제로 인해서 승인 통과가 미지수라는 딱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미 엔비디아하고 같이 궤를 같이 가는 하이닉스는 계속 같이 간다고 치더라도 아직 못 올랐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싱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역시 하이닉스의 뒤를 따르면서 경쟁 체제가 되면서 갈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럼 8만 전자 넘는 거는 우스운 일이고요. 9만 전자도 기본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다들 10만 원 이상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린 7만 5천 원, 이 7만 5천 원 선과 이 하권은 무조건 잡아라, 줍줍해라 했던 그 내용들이 곧 있으면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내용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독주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주들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에 손을 들어주지만 이 밸류체인 쪽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앞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력을 완성했고 생산 라인이 모두 갖춰져 있으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완할 점들이 많고 그 보완할 점들이 모두 이 밸류체인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로 HBM의 완성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라인의 보완과 생산품에 대한 검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 장비 및 검사 장비, 그러니까 전 공정과 후공정 모두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밸류체인들이 모두 양사와 함께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특화된 기업들,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한 DI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둘 중에는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뭘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일 동안 열심히 뒤져서 딱 3종목을 찾아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중에서 쿼츠 쪽은 원익 QNC,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쪽은 TCK, 그다음에 CMP 패드 슬러리는 K스텍. 요 3종목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 테스트는 이미 하이닉스 때문에 떴지만 DI, 테크잉, YC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놓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